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 내부 사정은 심각합니다. 21일 현재 공산 3대 조직의 자발적 탈퇴자만 3억 8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중공의 폭정의 염증을 느낀 중국인들조차 공산당 붕괴를 원하며 공산 조직을 탈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미국 퓨 리서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선진국 17개국 국민 중 80% 이상이 중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많은 중국인과 세계인은 중공을 미워하고 반대하게 됐을까요?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하자 중공은 처음에 발생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나자 통제 가능하다면서 WHO와 함께 전 세계를 기만했습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결국 인간 대 인간 전염을 인정했지만 코로나19의 실상이 바로 알려지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초기 단계의 은폐로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현재 1억 9천만 명의 감염자와 4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의 야욕은 세계를 지배해 공산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68개국의 교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채무관계를 형성했는데 이는 부채를 통해 국가를 통제하고 희토류, 광물, 기반시설과 같은 자원과 인프라를 빼앗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중공은 항상 중국 특색의 제국주의 속성을 유지하며 세계 패권을 노려왔는데 이러한 야욕은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중공은 지리적 패권을 노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해외 주류 언론, 기술기업, 헐리우드, 스포츠 산업, 공자학원, 정치인 등 서구의 주요 분야를 체계적으로 침투해왔습니다. 각종 이익을 고리로 친중 세력을 현지에 확보함으로써 그들이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고 중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공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지적재산을 훔쳐왔습니다. 이른바 천인계획을 통해 학자들이 외국에서 경제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 절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목표로 해외에서 활동한 학자, 기업가, 유학생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며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국 연구실에서 30만 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가 적발된 학자도 있었습니다. 중공은 통치 이후 수많은 절과 교회를 파괴하고 통제했으며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억압했습니다. 중공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최고의 존재로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공산당 자체가 하나의 종교로 군림했으며 이를 통해 일체를 공산화 방식으로 통치하려 합니다. 파룬타파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지, 선, 인을 생활 준칙으로 하는 평화로운 심신수련법입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심성을 제고하는 탁월한 효과로 중국에선 1999년까지 약 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질투한 장점인 전 주석은 1999년 파룬궁 탄압을 지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이 납치, 고문 살해됐고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장기가 적출됐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작년에만 수련자 1만 5천 명 이상이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공은 100만 명의 신장자치구 위구르인을 구금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법적 절차 없이 비밀 수용소에 강제로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정치적 선전을 강요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2021년 1월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공이 자행하는 위구르인 터키인 이슬람교도의 구금을 국가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병원의 팔아 수익을 챙기는 끔찍한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을 구축해 돈벌이를 한 겁니다. 기독교인, 위구르인, 티베트인도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선 중공의 지원 아래 약 100만 건의 장기 이식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1997년 중공은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을 당시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으며 작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중공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게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세계 각국에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강제의 사망진단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949년 집권 이후 중공은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했는데 대약 진운동 당시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500만 명이 사망했으며 토지개혁 당시 수백만 명을 살해하는 등 지금까지 8천만 명의 중국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중공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중국인들은 가혹한 탄압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1989년天安문 사태는 수많은 학살의 한 예일 뿐입니다. 광장에 평화롭게 모여든 젊은 학생들은 현수막을 들고 비무장으로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장점인의 개입으로 군은 이들을 탱크로 깔아뭉개天安문 광장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979년 이래로 중공은 인구통제라는 명목으로 한자녀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자녀 정책으로 중국에서 4억 명의 아기가 세상을 보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상관없이 관리에 의해 강제 낙태를 당했으며 아기가 출생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중공의 범죄 행위는 산처럼 쌓여 셀 수도 없을 정도이며 영상의 한계로 인해 몇 가지만 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은 시작부터 계급투쟁 폭력혁명으로 태동한 세력이라 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기대라도 갖는 건 로맨틱한 환상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공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 많은 나라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는 악마가 사람을 속이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를 모르고 중공과 가까웠던 나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그제야 후회하고 중공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내외에서 중공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이를 부정하며 동식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중공의 종말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